진짜 다 준비하지 마세요. 100% 약간 부르주아가 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올해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와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아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여행 준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 중에서도 광저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중국 여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틀에 박힌 생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중국 여행이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선입견이 많이 깨진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중국은 뭔가 약간 더럽기도 하고 또 시끄럽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에 중국 여행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와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진짜 중국에 한 달 정도 살면서 좀 어학원도 다니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랐던 게, 중국 여행이 진짜 어렵다고는 듣긴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어려울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 준비를 하는데도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진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만큼 이 어플은 정말 잘 썼다 하는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 중국 여행에서 꼭 챙기면 좋을 것들을 한번 소개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중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이 역사상으로 최초 한국인 대상으로 무비자로 중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는데요. 일단 한시적으로 올해 중국 여행을 무비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5일 정도 중국 여행을 무비자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마저 30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여행을 하려면 한 비자가 한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올해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비자긴 하지만 들어갈 때 입국 카드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입국 카드에 써야 되는 내용은 왕복 항공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숙소에 머무는지 이 정도는 꼭 가지고 입국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게 인터넷인데요. 저도 사실 중국 여행은 처음이긴 하지만 중국 경유는 많이 해봤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저렴한 항공권들이 많아서 유럽 여행 갈 때에도 중국을 경유를 몇 번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중국 경유할 때 실수를 했던 게, 당연히 공항이니까 와이파이가 있겠거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와이파이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와이파이를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것들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로밍이겠죠. 로밍의 장점은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또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전화를 걸고 싶을 때 좀 저렴하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로밍 자체가 사실 좀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eSIM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VPN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길래 VPN을 깔아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SIM을 다운로드 받으면 eSIM 자체에 VPN이 깔려 있어서 VPN을 따로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VPN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eSIM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유럽 여행 갈 때나 어딜 갈 때나 다 로밍 독갭이라고 해서 록갭이라는 eSIM을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저의 고객님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편하고 만족도 높게 쓰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앱스토어에다가 록갭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딱 요런 어플이 나올 겁니다. 중국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eSIM 중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무제한이랑 종량제가 있는데요. 무제한은 사실상 하루 몇 기가 이상 쓰면 그 이후에는 좀 느린 속도로 무제한이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잘 인터넷이 터지지도 않고요. 이 어느 정도의 정해진 기가바이트를 다 쓰게 되면 거의 안 터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중국이나 유럽 eSIM이나 모두 동일하게 종량제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5일 여행이었는데 5일 동안 한 12기가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기가 정도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 2기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5일에 12기가면 되게 많이 쓴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노트북도 가져가서 일도 했었기 때문에 노트북에 이제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제한 상품보다는 종량제 상품을 추천드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eSIM을 연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로밍보다는 전화를 걸 때
문자를 보낼 때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전화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방법은 이심을 연결하면 우리가 원래 쓰던 번호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회선을 켜주시고 그 대신 우리의 원래 번호는 회선을 키되 데이터 로밍을 꺼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이심은 회선도 켜고 데이터 로밍도 켜주셔야 인터넷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좀 해결이 됐다 하면은 다음으로 걱정할 게 결제일 텐데요. 중국은 진짜 현금, 카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다 준비하지 마세요. 100% 쓰지 않습니다. 저도 100%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진짜 많이 쓴 게 위챗페이. 중국에서는 위싱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싱페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썼고요. 그리고 위싱페이가 안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마사지 샵을 갔는데 위싱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제가 미리 연결해놨던 알리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싱페이랑 알리페이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중국 여행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도 다 되고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카드를 연결을 해둘 텐데요. 그때 트래블 월렛 카드 있죠? 수수료 없는 충전식 선불 카드 트래블 월렛을 연결해 두면은 내가 미리 충전한 위안이 쇽쇽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신용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 월렛으로 연결해두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아니면 200위안이 넘는 가격에 한해서 3% 정도 수수료가 붙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200위안 이상 결제를 하실 때에는 종업원에게 좀 나눠서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나눠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15위안이다 하면은 여기다 그냥 2를 곱한 다음에 0을 2개만 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15에 2 곱하면 30이죠. 30에 0 2개 더하면 3,000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계산을 할 때 2만 곱했어요. 15 곱하기 2는 30. 3,000원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야시장이나 뭐 길거리 음식점이나 다 QR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점에도 테이블에 다 QR이 되어 있어서 메뉴도 QR로 볼 수 있고 또 메뉴 보면서 결제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결제를 완료하면 띠링 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올려요. 그러면 제 음식이 막 준비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세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디디추싱 이게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어플인데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잘 안 타거든요. 왜냐면 한국 택시 살짝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택시를 타면 약간 사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저는 카카오 택시도 사실 이용 안 하고 택시를 아예 안 타요. 아예. 근데 중국에서는 택시를 진짜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뭐 한 15분 거리 가는 건데도 2,000원 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약간 지하철 비용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를 안 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택시에다가 무언가 물건을 두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택시가 뭐 어디에서 몇 시에 탔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거의 100%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여행은 진짜 택시만 이용을 했는데요. 약간 부르주아가 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되게 편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택시 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언어잖아요. 중국은 영어가 진짜 아예 안 통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국어를 모른다, 못 알아듣는다 라는 말을 배워왔어요. 팅부똥, 팅부똥 해도 중국어를 그러면 천천히 얘기해줘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영어는 거의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통을 할 때는 파파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파파고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통역뿐만이 아니라 QR로 다 결제하고 메뉴판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메뉴판도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사실 어떤 음식인지 잘 몰라요. 사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네이버 파파고에 싹 싸주면 이게 어떤 음식인지 어떤 상품인지 다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파파고 없이는 중국 여행 절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파고 꼭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맵을 사용하냐? 구글 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덕지도라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고덕지도도 역시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근처에 있는 좀 마사지 샵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 파파고에 가서 마사지 샵 번역해서 이제 중국어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샵이 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대충 여기는 별점이 좀 높은 곳이군 하는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역시 마사지 샵 찾을 때 그렇게 고덕지도에서
그래서 주변 위치에 있는 마사지샵 이렇게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고덕지도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중국 여행이 되게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많은 나라에 여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진짜 어렵고 약간 스트레스 받는 여행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반대로 약간 희열이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 초심자의 그 여행자 같은 느낌이 되어서 이게 희열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중국 여행 난이도는 높지만 좀 알아가다 보면 아 되게 쉽다 그리고 되게 편하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잘 챙긴 준비물 그리고 아 이건 챙길 걸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어디나 샤워 필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샤워 필터를 처음에 교체를 하고 한 5일 정도 사용을 했더니 진짜 누래졌더라고요. 그래서 샤워 필터는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다른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행한 광저우는 중국 중에서도 완전 남쪽에 있는 완전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완전 강추위일 때 광저우는 완전 봄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해도 굉장히 세서 선글라스 정말 잘 챙겼고요. 근데 반면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많이 셌어요. 그래서 봄 날씨긴 하지만 아침이랑 저녁은 좀 쌀쌀한 편이라서 자켓 굉장히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가 또 세기 때문에 선크림 되게 잘 챙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못 챙긴 준비물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약간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촉촉한 화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겨울 그 피부 상태를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광저우는 좀 후덥지근한 편이라서 되게 얼굴에 기름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파우더를 챙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데오드란트도 약간 챙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광저우가 갑자기 해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해가 없어지면 또 추워지고 막 이래서 막 땀이 났다가 땀이 막 식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모자를 안 챙겼어요. 후덥지근해서 머리가 많이 기름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 모자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제 준비하기 딱 좋은 그런 준비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이 중국 여행이 아무리 난이도가 높다고 하지만 진짜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중국 여행 하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제 선입견도 많이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번 연도에 한 번 더 중국 여행을 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펼쳐질 중국 여행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